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꼭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을 반복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설마 그럴 리가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30년 넘게 응급의학과에서 환자분들을 돌봐온 박준수 의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이 단순해 보이는 아침 습관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오시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조금만 더 조심하셨더라면, 이런 위험을 미리 알고 계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저를 괴롭혔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아침 습관들 중에 생각보다 위험한 것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시나요? 아니면 시원한 물 한 잔을 벌컥 마시시나요? 혹시 약부터 챙겨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행동들이 젊었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됩니다.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압 조절 능력도 예전 같지 않죠. 뼈도 약해지고 균형 감각도 둔해집니다. 이런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젊었을 때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위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만났던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이셨던 그분은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던 분이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조깅을 하시고 찬물로 세수를 하시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겨울날 아침, 평소처럼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며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셨지만 그 일로 인해 몇 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셔야 했어요. 나중에 그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응급실에는 아침 시간대에 낙상이나 어지럼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분들 대부분이 평소와 다를 게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고들의 상당수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단지 나이가 들면서 달라진 우리 몸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경험과 지혜를 쌓아온 증거죠. 하지만 몸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무작정 예전 방식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현명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0대 이후부터는 혈압이 급격하게 변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는 혈압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위험할 수 있어요. 또한 밤새 누워있던 몸은 근육과 관절이 굳어있는 상태라서 급하게 움직이면 부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고 실천한다면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건강하고 활기찬 아침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80이 넘으셔도 정말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이에 맞는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건강법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아침 습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은데 지금 와서 습관을 바꾸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시작하는 것이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100배 낫거든요. 제가 응급실에서 만났던 80대 할머니 한 분은 갑작스러운 낙상 사고 이후에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는 법을 배우시고 충분히 몸을 풀어준 다음에 활동을 시작하셨죠. 그 결과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넘어지시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습관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와 실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들은 모두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것들입니다.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생생한 현실이에요. 가끔 건강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에서 이것만 하면 100년을 산다는 식의 과장된 정보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허황된 약속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정말로 도움이 되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것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들을 올바르게 가져가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특히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의 습관들은 그날 하루는 물론이고 장기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입니다. 건강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는 것만큼 무서운 일은 없죠. 하지만 이런 일들의 상당수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예방법들을 하나씩 배워나가고 싶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나 어려운 이론은 최대한 배제하고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정보들이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생활에서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쉽고 간단한 방법들을 선별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침 시간에 주의해야 할 위험한 습관들과 그 대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대부분의 어르신들, 특히 평생을 부지런하게 사셨던 분들은 알람 소리가 들리는 순간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기상나팔 소리를 듣던 그 시절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런 급작스러운 기상은 우리 몸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완전한 휴식 모드에 있었거든요. 심장 박동은 느려지고 혈압도 평소보다 낮아져 있습니다. 혈액의 흐름도 상당히 느긋한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일으켜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갑작스럽게 혼란에 빠집니다. 특히 뇌로 가야 할 혈액이 순간적으로 부족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를 의학적으로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다치거나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뇌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뇌경색의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만났던 75살 박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할아버지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운동을 나가려고 하셨어요. 알람 소리에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겨우 3걸음을 옮기셨을 때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어지럼증과 함께 거실 바닥에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이 빨리 발견해서 큰 생명의 위험은 없으셔오니까 넘어지면서 허벅지 뼈가 부러져 몇 달 동안 병상에 누워 계셔야 했어요. 나중에 할아버지께서 그날 딱 1분만, 아니 30초만이라도 천천히 일어났더라면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라고 후회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기상할 수 있을까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알람이 울려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눈을 감은 채로 또는 천장을 바라보며 최소 1분 정도는 그대로 누워 계세요. 이때 깊고 편안한 심호흡을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 다음 1분 동안은 누운 상태에서 손가락과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팔다리를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마치 고양이가 기지개를 켜듯이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밤새 굳어있던 근육과 혈관을 깨워주는 겁니다. 손목과 발목도 가볍게 돌려주시고 목도 좌우로 살살 움직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침대에 걸터 앉아 발을 바닥에 완전히 디딘 상태로 잠시 주변을 둘러보며 몸이 새로운 자세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입니다. 이때 어지럼증이 느껴진다면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좀 더 앉아 계시거나 다시 누워서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이런 간단한 3분 투자만으로도 치명적인 아침
낙상 사고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침 첫 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신을 번쩍 차리겠다며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물이나 우유, 혹은 과일 주스를 벌컥벌컥 들이키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차가운 과일이나 어제 먹다 남은 찬 반찬으로 간단히 아침을 해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하지만 이것은 마치 겨울철 꽁꽁 언 자동차 엔진에 갑자기 찬물을 부은 것과 같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 몸의 내부 장기들은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매우 취약하거든요. 밤새 활동을 멈추고 쉬고 있던 위장과 혈관은 아침의 체온과 함께 기능이 다소 저하된 상태입니다. 이때 갑자기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가 들어오면 위장 근육이 자기 방어를 위해 심하게 수축하고 소화 효소의 활동은 급격히 떨어져 소화불량이나 복통,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차가운 자극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갑자기 활성화시켜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순간적으로 상승시켜 심장에 큰 부담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평소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침 공복에 찬 음식, 섭취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도화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만났던 72의 이순심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고혈압과 당뇨를 함께 앓고 계셨는데 수십 년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한 과일, 주스 한 잔과 차가운 샐러드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렇게 먹어야 속이 시원하고 정신이 번쩍 난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식사를 마친 직후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고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평소 건강관리를 나름 잘해오셨던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가족들은 물론 저 또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기존의 심혈관 질환이었겠지만 그날 아침 할머니가 드셨던 차가운 음식이 비극을 앞당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침 첫 음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상 직후 공복 상태에서는 반드시 우리 체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따뜻한 미지근한 물 한 컵 정도를 천천히, 정말 천천히 여러 번에 나누어 마셔서 밤새 말라있던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적셔주고 신진대사를 깨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최소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난 후에 역시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죽이나 누룽지 또는 부드럽게 익힌 채소와 함께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아요. 이제 아침 약 복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여러 만성질환으로 인해 드시는 약의 종류도 많고 잊지 않고 제때 챙겨 드셔야 하는 부담도 크실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차, 약 먹을 시간이다. 잊어버리기 전에 얼른 먹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물도 없이 혹은 아주 적은 양의 물과 함께 여러 약들을 빈속에 바로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것은 약효는커녕 오히려 위장을 심하게 손상시키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까지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약물,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는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골다공증약, 고지혈증약, 그리고 아스피린 성분이 포함된 약들은 그 자체로 위벽에 상당한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약들을 아무런 보호막 없이 밤새 비어있던 연약한 위장에 바로 투여하면 위점막이 손상되어 심한 속쓰림이나 위염, 심지어 위궤양이나 위출혈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은 아침에 깨어난 직후에는 아직 모든 소화 기능과 흡수 기능이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라 약물 흡수율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히 당뇨약의 경우 빈속에 잘못 복용하면 갑작스러운 저혈당 쇼크를 일으켜 식은땀, 손떨림, 어지럼증을 넘어 의식을 잃거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어요. 혈압약 역시 기상 직후 아직 불안정한 혈압 상태에서 빈속에 잘못 복용하면 오히려 아침 저혈압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심한 어지럼증이나 낙상, 실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전한 아침 약 복용을 위한 30분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상 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셔서
위장을 보호하고 몸을 깨우세요. 그 다음 최소 30분 정도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편안히 앉아 신문을 보시거나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시며 몸이 완전히 깨어나고 위장이 활동을 시작할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마지막으로 바나나 반 개나 부드러운 죽 한 그릇 혹은 자극 없는 빵 한 조각이라도 간단히 드신 후에 충분한 양의 미지근한 물과 함께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물론 약의 종류에 따라 반드시 공복에 먹어야 하는 특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담당 의사나 약사 선생님의 복약 지도를 정확히 따르셔야 합니다. 이제 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겠네요. 아침 운동이 최고다. 새벽 공기 마시며 하는 운동이 보약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굳게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도 전,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부터 등산이나 조깅, 혹은 자전거 타기, 심지어 격렬한 근력 운동까지 수십 년째 해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 부지런함과 열정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노년기 건강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잘못된 상식 중 하나예요. 아침에 우리 몸이 잠에서 깨어난 직후 약 2~3시간 동안은 아직 완전한 활동 준비 상태가 아니거든요. 밤새 누워 있었기 때문에 체온도 평소보다 조금 낮고 근육과 관절, 그리고 인대도 밤새 거의 움직이지 않아 매우 뻣뻣하게 굳어있는 상태입니다. 혈액 또한 수면 중에는 농축되어 다소 끈적해져 있으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호르몬 분비는 최고조에 달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충분한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으며 격렬한 운동을 시작하면 우리 심장은 그야말로 엄청난, 평소보다 몇 배나 더 큰 부담을 한꺼번에 안게 됩니다. 마치 아직 예열도 되지 않은 낡고 오래된 자동차 엔진을 갑자기 최고 속도로 급가속시키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응급실에서 만났던 69살 김영철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저씨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동네 뒷산, 약스터까지 왕복하는 1시간짜리 조깅을 지난 30년간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그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하셨고 주변에서도 젊은 체력은 못 당한다며 부러워했죠. 그런데 어느 유난히 추웠던 겨울날, 새벽 여느 때처럼 힘차게 산을 오르시던 중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함께 운동하던 이웃 주민이 아니었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병원으로 급히 옮겨진 아저씨의 진단명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평생 건강의 상징이자 자부심이었던 그 새벽 운동이 오히려 생명을 앗아갈 뻔한 무서운 독이 된 순간이었어요. 그럼 운동은 언제 어떻게 해야 우리 어르신들 건강에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노년기 최적의 운동 시간은 바로 해가 완전히 뜨고 난 후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입니다. 이때는 우리 몸의 체온도 적절히 올라와 있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도 하루 중 최고조에 달하며 심혈관계의 부담도 가장 적기 때문이에요. 만약 아침에 꼭 운동을 하셔야 한다면 아주 가벼운 실내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 또는 아주 느린 속도의 산책 정도로 부드럽게 몸을 깨우는 수준에서 그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하시든 반드시 최소 10분 이상의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몸을 천천히 예열하고 운동 중에는 절대 숨이 턱에 오르도록 무리하지 마시고 옆 사람과 편안히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샤워와 용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거나 샤워를 해야 잠이 확 달아나고 하루를 개운하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날씨가 쌀쌀한 계절에는 그 유혹이 더욱 강해지죠. 하지만 이 또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에는 매우 위험한 아침의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직후에는 우리의 혈압과 체온이 아직 매우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이때 갑자기 뜨거운 물로 목욕이나 샤워를 하면 우리 몸의 혈관이 방어를 위해 급격하게 확장되면서 혈압이 뚝 떨어져 심한 현기증이나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심하면 의식을 잃고 미끄러운 욕실 바닥에 쓰러지는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욕실은 바닥이 항상 물기 때문에 미끄럽고 주변에는 단단한 구조물들이 많아 한 번 넘어지면 단순 타박상을 넘어 골절과 같은 정말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매우 쉽습니다. 또한 밤새 참았던 소변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에서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시는 것도 매우 위험한 행동 중 하나예요. 이때 역시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로 인한 혈압 변동과 아직 어둠컴컴한 주변 환경 때문에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낙상 사고의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전한 아침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즉 우리 체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정도의 따뜻한 물로 10분 이내에 가볍게 끝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샤워는 가급적 아침 식사를 마치고 몸이 충분히 깨어난 다음에 하시는 것이 더 안전해요. 낙상 방지를 위한 화장실 환경 조성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침실에서 화장실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넘어질 위험이 없는 충분한 조명을 확보하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며 필요하다면 벽에 튼튼한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새 참았던 소변은 잠에서 완전히 깨어 정신을 또렷이 차린 후 절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비우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알람이 울려도 3분만 더 내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 첫 음식은 반드시 따뜻한 물로 시작하세요. 약은 식사 후 30분을 꼭 지키세요. 운동은 해가 중천에 뜬 후 여유롭게 하세요. 그리고 샤워와 용변은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이 5가지만 명심하고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아침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전하고 건강하며 활기차게 바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수없이 목격했던 안타까운 사고들은 대부분 오늘 말씀드린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별일 없었어 하는 안이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응급실에는 내가 설마 했던 분들로 가득하거든요. 오늘부터, 아니,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건강하고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평소 아침에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셨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천천히 일어나기 방법을 꼭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차가운 음식으로 속이 자주 불편하셨던 분들도 미지근한 물부터 시작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 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변화하는 몸에 맞게 생활 습관도 지혜롭게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노년의 지혜이자 건강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실제로 활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갈 테니까요.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늘 안타까웠던 마음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받는 느낌입니다. 더 이상 예방 가능한 사고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없기를,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이야기가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나도 이런 습관이 있었는데 당장 고쳐야겠다 하고 무릎을 탁 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공유해 주세요. 그런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좋은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그리고 평소 아침 건강에 대해 궁금하셨던 점이나 개인적으로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질문으로 남겨주세요. 제가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고 가능한 한 직접 답변해드리며 다음 영상 제작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이야기, 성공적인 습관 변화 경험담도 언제든 환영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가족이나 이웃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100세 시대, 정말로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청춘이 다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